푸바오 일대기 2편. 푸바오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돌아가기까지. 2024년 1월 23일 푸바오의 중국행 날짜가 4월 초로 정해졌다.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통해 소식을 바로 전했고 3월 초부터는 푸바오의 검역으로 인해 더 이상 푸바오를 직접 볼 수 없게 되었다. 2월 19일에는 푸바오가 대중 앞에 공개되는 마지막 날이 3월 3일임을 발표하였다. 푸바오가 갈 곳은 쓰촨성의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센터라고 한다. 이후 2월 28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4월 3일로 언급되었다.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인들의 사랑만큼 푸바오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발언했다. 푸바오는 어느 기지를 가게 되어도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푸바오는 태어난 이래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 및 말하는 동물원 푸파TV의 컨텐츠에서 공개된 바로도 푸바오는 강철원 사육사가 없으면 체열을 잘 하지 않으려는 등 최근 들어 낯가림이 더욱 심해진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아울러 여동생인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어느 정도 성장해 이제는 실내 방사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의 일원으로서 어미인 아이바오로 하여금 이 둘을 순조롭게 인도하도록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푸바오가 통로 입구에서 장난치던 여동생들의 냄새를 맡고 이를 다른 판다로 인식하여 경계하는 행동을 보였으나 곧바로 아이바오가 두 딸을 보호하기 위해 통로 입구에 위치하자 엄마 냄새 역시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다. 반면 아이바오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강철원 사육사가 밝히길 영상이 안 담았을 뿐 아이바오 역시 푸바오의 체취에 대해 경계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판다는 독립 이후에는 부모 자식 사이라도 인식이 흐려져 거의 남과 같다고 여긴다. 비록 당장은 푸바오와 아이바오가 서로를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둘을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다고 한다. 1월 26일에 업로드된 전할시에서 중국 반항과 관련된 훈련 때문인지 아이바오 쌍둥이와 내시를 바꾸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였지만 탐색 후 곧장 잘 적응하고 워토와 당근을 양쪽 팔에 하나씩 들고서 맛있게 먹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본인 평상 위에서 편하게 자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강철원 사육사가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2024년 3월 3일을 끝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를 마치면서 중국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푸바오의 마지막 퇴근 후 판다월드가 마감되고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는 아쉬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로하며 인사를 건네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푸바오의 일반 공개 마지막 날 이튿날인 3월 4일 푸바오가 야외 방사장에 나오면 즐겨 찾던 벤치와 모든 조형물이 철거되어 수거됐다.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 40분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정들었던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떠났다. 푸바오에 떠나는 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2016년 엄마 아이바오가 타고 왔던 케이지를 이용해서 중국 청두 성류국제공항까지 3시간 30분간 비행하는 전세기를 강철원 사육사와 중국인 수의사 한 명이 동승하여 갔다. 2030분마다 푸바오의 건강을 살피고 하루치 분량의 대나무와 워토우와 사각, 당근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통관과 검역의 협조를 구하여 기내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쇠도 검역 때문에 봉인된 상태로 전달했다. 2024년 4월 3일 중국 시각
오후 7시 14분 청도 성류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에 따르면 수의사가 빠르게 검진하고 월흥선 수핑 판다 보호 연구기지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푸바오가 성류공항에 도착한 이후 케이지에 직원이 맨손가락을 넣는 모습이 중계되었는데 이 모습에 대해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 웨이보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수의사로 비행을 마친 푸바오를 검진한 것이라고 한다.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한 설명은 수의사는 사전에 소독된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반환 당일인 2024년 4월 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직접 푸바오가 중국에 오는 걸 열렬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 에버랜드에서 푸바오를 돌봐주었던 사육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주한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강철원 사육사 모친의 빈소를 방문하여 조문까지 했다. 참고로 강철원 사육사가 모친상에도 푸바오와 동행을 강행한 이유로 까다로운 이송 절차와 가족들의 권유,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에버랜드 측은 경황이 없을 강 사육사 대신 송영관 사육사를 동행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화물기의 경우 범죄 도피 우려 등으로 탑승 승인 절차가 일주일 이상 걸리는 등 까다로워 대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4남 2녀 중 3남인 강 사육사는 가족회의를 거쳐 계획대로 중국 동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푸바오는 2024년 4월 3일부터 이곳 격리실에서 한 달 동안 검역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 신화통신사 뉴스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먼저 한국식 사육 방식으로 푸바오를 케어하다가 적응력에 따라 현지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음식은 한국식으로 준비되었다고 한다. 위 움짤에서 보다시피 푸바오를 위해 내실에 마련한 먹이 중에 푸바오의 원픽은 사과였다. 번역기사 그리고 푸바오의 전 사육사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에게 남긴 편지가 화제가 되었다. 판다 중에서도 미형이라는 평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푸공주 혹은 프린세스이다. 어렸을 때는 아빠를 똑 빼닮았다는 평이 상당히 많았고 실제 에버랜드에서도 콩 심은데 콩 나오고 러바오 심은데 푸바오 난다러 심푸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푸바오가 아빠 러바오 판박이임을 직접 인증한 바 있다. 그러나 커가면서 둥글고 통실통실한 얼굴 형태는 아빠 러바오를 닮았지만 이목구비는 엄마 아이바오와 더 유사하게 되었다. 하관은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둘 다 닮았고 눈은 어릴 때는 러바오를 더 닮았는데 성장하면서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중간 정도로 변했다. 이마에 마들렌을 닮은 흉터가 있다. 귀와 귀 사이에 유니콘 뿔처럼 뾰족한 털이 있다. 언제나 배시시 웃는 모습도 푸바오의 매력 포인트다. 뛰어다닐 때마다 검은 귀가 펄럭펄럭거리는 모습이 매우 귀엽다. 또래에 비해선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 푸뚠뚠이란 별명도 생겼다. 아래 링크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돌 무렵의 판다의 체중은 30kg 내외인데 반해 푸바오는 이미 돌이 되기 전에 40kg를 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판다가 죽순, 과일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 반해 돌 무렵까지 푸바오는 거의 엄마 아이바오의 젖만 먹었다. 그 이후 독립 직전까지도 간간히 엄마 젖을 먹었다고 한다. 푸바오가 뚠뚠해진 이유로는 엄마 아이바오를 꼽는다. 아이바오가 원래 통실한 체형에다 식탐도 많은 성격인데 유두도 다른 판다들이 4개인 것과 달리 아이바오는 6개라고 한다. 처음 중국에서 들여올 당시 강철원은 유두 개수가 많아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했지만 오히려 중국인 사육사들은
아이바오가 유두 개수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모유가 더 많이 나와 새끼를 잘 낳아 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리가 큰 편이다. 몸에 비해 팔다리가 통통하고 짧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머리가 더 커 보이기까지 해서 엄마. 아이바오에게서 독립하기 전 같이 방사장에 나오던 시기에는 어느 관람객으로부터 누가 아기 판다야. 라는 임팩트 있는 후기가 나왔을 정도. 심지어 강철원 사육사의 유퀴즈 2번째 출연 당시에도 아이바오와 푸바오를 혼동하여 본방에서 아이바오와 푸바오의 자막이 서로 바뀌어 나간 적이 있다. 성격은 외모와 달리 100% 아빠를 닮았다는 평이 많다. 아빠 러바오가 애교도 많고 장난이 많은 장난꾸러기 성격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 푸바오도 똑같다. 그래서 푸바오의 대표적인 별명이 푸장꾸, 푸질머리이다. 워낙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기에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 아이바오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푸바오가 돌을 지나면서 체중이 무거워지고 덩치도 커지면서 그에 비례해 힘도 강해지자 아이바오가 더더욱 육아에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참다 문자 그대로 딸 푸바오를 두들겨 패기까지 할 정도이다. 거기다 평상시 성격은 아빠 러바오인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과격하게 구르거나 주변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상당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엄마 아이바오나 외국에 있는 아이바오 형제들의 성격까지 밝혀지면서 성질머리는 외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뛰어난 적응력과 친화력은 아빠를 닮아서인지 전술한 중국으로의 이동과 낯선 환경에서도 불안함을 보이지 않고 밥을 먹고 새 집에서 사과를 골라 먹는 모습을 보였다. 밖에서 노는 것, 특히 퇴근 시간 즈음 사육사들이 와서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판다월드 운영 시간이 끝난 뒤 내실로 사육사들이 들여보내려 오면 쏜살같이 나무 위로 도망가거나 평상에 축 늘어져 안 움직이려 한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일일이 푸바오를 들어 데려가는데 갓난아기 때는 가벼워서 쉽게 데려갈 수 있었지만 점점 푸바오의 몸무게가 무거워지자 사육사들이 푸바오를 아예 굴리듯이 들여보내는 등 버거워하는 게 웃음 포인트다. 급기야 푸바오의 체중이 50kg를 넘어서자 더 이상 사육사들의 허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지 이젠 푸바오가 스스로 퇴근할 수 있도록 준비와 연습을 시켜왔다. 어릴 때부터 사육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 사람을 좋아하며 특히 모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강철원을 잘 따른다. 또한 애교 많은 아빠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사육사 할아버지들의 행동 풍부와 교육 덕분인지 몰라도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사육사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행동을 일부러 하여 사육사에게 관심을 끌며 애교를 부리는 게 일상이다. 이러한 성격은 관람객이 오면 누구보다 좋아해 알아서 창문으로 가 팬서비스를 해줄 정도다. 특히 엄마 아이바오가 쌍둥이 동생을 낳고 사육사들이 야간 근무에 돌입하게 되자 저녁 때 내실을 찾아오는 사육사들에게 떼를 쓰거나 삐치는 일이 많아졌으며 사육사들의 관심을 끌고자 후술할 월담 행동을 포함한 커다란 사고를 치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한다.